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빅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공매도와 상호 관세가 시작될 뿐만이 아니라요. ISM 지수와 고용보고서 발표까지 이번 한 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이 정점을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확대되는 것인지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진단도 받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많이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현금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2.4%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1.9%대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과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 좀 보면 지수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수는 제법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2,500선을 하회했고 지금도 2,49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2,487포인트까지 거의 2.8%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선 이게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급락의 흐름들이 나왔죠, 미국이. 그래서 어찌됐든 야간 선물 시장도 1%대의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걸 시초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속보가 좀 나왔었습니다. 대부분의 관세를 20% 정도 부과하겠다,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투심이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만 밀리는 부분들보다도 지금 일본 시장, 니케이 시장도 3.8%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중화권 증시도 이제 슬슬 개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락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심천 같은 경우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아마 이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현금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나, 이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우선 지수는 빠질만치 빠졌습니다. 빠질만치 빠졌고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자리대가 0.83배 수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지수대 PBR 밴드가 지금 요 자리대 3월 초에 3월 4일 날이죠. 요 날이 0.89배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PBR이 0.89배 수준이죠. 지금 이 정도 밀렸으니까 0.87배에서 0.86배 정도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요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의 매도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여기 지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차트를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과거로 돌이켜 보게 되면 2009년도가 있었고요. 11년도, 21년도가 있었어요. 공매도가 재개가 됐던 시점 그리고 재개 후 저점 자리대를 보게 되면 각각 2009년도에는 5%가 빠졌고요. 2011년도에는 8%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3%가 좀 밀렸죠. 코스닥은 낙폭이 좀 더 과했습니다. 근데 요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도의 변동성이 일단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개인들의 거래 비중보다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을 보셔야 돼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 매수를 안 하고 있죠. 09년도 때부터 보게 되면 외국인의 거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21년도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만 이 부분들 25년도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거래 비중은 아마 높아질 겁니다.
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의 PER 지수거든요. PER을 보게 되면 9년도 때는 PER 자리대가 11배, 12배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좀 고밸류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코스피 지수고요. 이 동그라미 친 원을 보게 되면 PER 밴드, 즉 지수의 고점과 저점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동그라미 친 데가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이에요. 자, 09년도 때 보게 되면 PER 지수가 8배 정도에서 9배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다시 재개가 11년도 때 됐을 때에도 다시 지수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PER 밴드가 13배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즉 고밸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지수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 이제 25년도에 있어서 PER 밴드를 보게 되면 이제 9배 정도 수준입니다. 즉 과거에 있었을 때는 PER 밴드가 8배에서 9배 정도 수준이었을 때는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었지만 반등이 나왔다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PER을 보게 되면 9배 정도 수준입니다.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제 0.86배에서 0.87배 정도 PBR이 그 정도가 됩니다. 0.83배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0.8배대에 진입을 했을 때에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하더라도 지수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한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야 돼요. 종목으로 보게 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많이 올라갔던 조선 쪽이나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에서 오히려 공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었고 반대로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 자동차 쪽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낙폭이 많이 컸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좀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섹터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동차 쪽 마찬가지로 약하죠. 반도체 쪽도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에 2차 전지 방산 쪽이라든가 조선 쪽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조선 쪽하고 방산은 조금 고밸류인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를 좀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 섹터를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식료 섹터라든가 아니면 내수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포트로 구성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보면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LG 엔솔 자체가 오늘 6%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5년도 1분기 때의 실적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공매도가 재개가 됐으니까 일단 전 종목 다 때리고 보자 이런 심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롱으로 구축해 나갈 섹터들이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구간에서 오늘 하루만 좀 보는 것보다는 이번 주를 보면서 종목군들에 있어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4월 2일 날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때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체적으로 다 주식을 좀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이번 주 정도면
지수가 얼추 다 밀려 내려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만약에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면 현금을 이제 100% 주식으로 만들 그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우리가 우려할 수 있었던 부분들 전문가님께서 쭉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저희가 추가로 마련을 좀 해놨습니다. 12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요,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수급 측면은 어떻게 해석해가면 좋아요?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금융투자나 이쪽보다는 연기금 쪽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오늘 4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300억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좀 성향이 강합니다. 결국은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올해에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겠죠. 근데 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었던 상황에서 지금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시장이 제법 올랐기 때문에 비율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한국 주식에 있어서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미국 주식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한국 쪽에 있어서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단기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뭐 그런 지수대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매수가 들어와 주는 것 같고요.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싼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있으니까 연기금 쪽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느 쪽 섹터 그리고 어느 업종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그거는 사실 추이를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된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보고서 결정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여의도 쪽의 리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은 그런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고밸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당분간 뭐 이번 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게 보게 되면 사실 다음 주가 옵션 만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위클리 만기일이잖아요. 월요일, 목요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변동이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오늘 하락은 미국 시장에 선물이 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일 시장까지도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오늘부터 현금 가지고 있는 걸 이번 주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어떤 쪽을 매수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게 되면 조금 저는 이제 단기 단타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은 안 드리죠.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한 측면에서는 국내 좁은 쪽에 있어서의 섹터를 고르고 종목을 고르고 하는 것보다는 선진 시장과의 같이 궤를 할 수 있는, 혹은 미국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국내 쪽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심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밀려 내려왔을 때 크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는 게 낫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영화 보시면 영화 타짜를 좀 보시게 되면 고니가 아귀한테 했던 그 마지막 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쫄리면 뭐 하던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저기 2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 때는 넘어갈 겁니다. 이거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힘들지만 보유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선 쪽 섹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대가 밀리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61선 지지되는 것 같거든요. 요거 매수 아닙니다. 이거 더 빠질 겁니다. 이거 하나오션. 요 넥라인 깨졌어요. 이거 깨졌기 때문에 이거 5일선 타고 내려갈 겁니다. 설사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21선 못 넘어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121선 자리 때까지 밀려났던 종목군들이 좀 더 날 수가 있어요. 현대 미포나 아니면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낫다라는 점. 그리고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더 빠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 쪽에 있어서 이제 군축 경제, 군비 경책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에어로 쪽도 아마 하나 계열사들은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고 다음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여전히 원자력 그리고 LNG 요쪽 같은 경우 나쁘진 않다.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간 쪽 말고 레거시 쪽 그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차 전지가 좀 제법 많이 빠집니다. 일단 요번 한 주 정도는 조금 지켜보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다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전문가님의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간중간에 종목 상담까지 이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테오젠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머크에서 올해 안에 키트루다 SS를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알테오젠 쪽으로 확실한 호재들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3%대 강세 현재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알테오젠도 투자 기회 여기서 찾아가 볼 수가 있을까요? 매수 아닙니다. 차트 잠깐 좀 볼게요. 알테오젠도 보게 되면 40만 원대, 45만 원대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쌍봉이죠. 21선 저항입니다. 이거. 이 자리대 지금 바로는 못 뚫을 거예요. 이 자리대를.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30만 원 이하 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30만 원 이하로 사놓게 되면 돈 될 겁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구간대에 챙겨놓는 거죠.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의 투자 기간이 있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만 보더라도 약 50%가 넘는 수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21선 쌍봉까지 그렸다는 얘기는 요거는 요 박스권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진. 그러면 이 박스의 중단 라인대가 지금 요 30만 원대 이 35만 원 언저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대 즉 지난주에 저점 자리대를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4만 원대 중반. 요거 깨지게 되면 다시
30만 원 초반대로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긴 측면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작년 말에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고 나서 장대음봉을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다시 이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매물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 쪽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도 미국 쪽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이 제약 쪽 같은 경우도 관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 정도 이때를 가봐야 불확실한 부분들이 서서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 계속 그러진 않겠죠? 상대적으로 뭐 알테오젠이나 보르노이나 이런 기업들은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통 제약주들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벚꽃 펴요. 벚꽃 필 때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은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도 관망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거기에다가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석유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13% 또 6%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 이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국내 석유 관련주에 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매수세까지도 또 일부 상승세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전문가님, 석유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단기죠. 러시아가 원유를 수출하고 있나요? 수출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제재받고 있지 않나요? 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는 원유도 몰래 수출했다는 얘기네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원유나 이런 그 제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휴전 뭐 이런 거 잘 합의를 안 하면 관세 때리겠다. 뭐 그냥 압박용 카드죠. 어찌됐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등락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은 그냥 테마성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뭐 흥구석유 같은 좋고 이런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테마성의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갈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LNG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서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LNG 쪽하고 다 엮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타당성 뭐 검토를 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을 좀 만났죠. 포스코도 만났고 하나도 만났고 그리고 야당 대표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에너지 안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결국은 LNG 투자를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LNG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LNG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알래스카에 대한 LNG 쪽을 하게 되면 운반에 대한 시간, 기간 이게 상당히 단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지금 원유를 실어 나를 때 시간을 보게 되면 거의 20일 이상 걸려요. 근데 알래스카 쪽에 있어서 LNG를 바로 연결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2주가 안 걸리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반비 자체적으로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과연 이게 사업적으로 뭐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일본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나라를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LNG 쪽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 자체가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쪽에 있어서의 테마를 탈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G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측면에는 아마 포스코 계열들이 좀 있을 거예요. 포스코라든가 이런 쪽의 계열사들이 좀 있을 거고요. 나는 좀 그런 것보다 좀 안전한 쪽을 좀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된다라면 그냥 제일 확실한 게 한국가스공사잖아요. 그런 쪽의 종목군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마성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결론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쪽 얘기를 들어보면 히토류 얘기들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히토류 쪽을 장악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테마성의 흐름들로 볼 거면 히토류 쪽을 좀 봐도 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로 테마성의 흐름으로 그쪽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찌됐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게 종전은 안 될 것 같아요. 휴전으로 우리나라처럼 휴전 형태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전쟁을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를 풀어주면서 미국은 러시아 쪽하고 조금 이게 규제를 풀어주면서 좀 사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측면을 좀 우호적으로 좀 삼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대북 아닐까요? 대북? 그러면 만약에 대북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테마를 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북 관련주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죠. 탄핵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면 대북 관련주들도 테마를 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조금씩 모아간다든가 흐름들이 없을 때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확실한 거는 현대 엘리베이겠죠. 그리고 나는 테마성으로 볼 거야. 그러면 뭐 일신석재라든가 뭐 부산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럼 그런 쪽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테마성의 흐름들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는 단기적인 테마성일 수 있다. 또 그러면서 LNG 쪽으로의 유망함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페넨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흥미로운데요. 매우 보수적인 언론사인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에서 넷플릭스의 폭삭 소가수다를 극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페넨터가 제작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시세도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이슈는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까지 한번 힘을 또 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엔터 쪽이나 이런 쪽이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닥 굳이 이걸 볼 필요성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엔터주들 움직였어야 돼요. SM 신고가 이거 좀 뭐 매물소한다 치고 하이브 움직였어야 돼요. 하이브 움직이고 YG엔터 움직이고 JYP 이런 것도 움직였어야 돼요. 근데 JYP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네요.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애들 쪽도 흐름들이 나와줘야겠죠. 디어유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에이펙 정상회의에 있어서 올해 이제 한국에서 개최를 하죠. 내년엔 중국에서 하고요.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엔터 쪽이나 컨텐츠 이런 쪽이 잘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 쪽은 돈을 지불하고 보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다운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면 오늘 같은 날에는 시장을 방어를 하고 그런다라면 페넨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윗꼬리를 달 게 아니라 더 치고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대 이 3월 달에 그 이슈로 인해서 4,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겠느냐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21선, 61선 자리 때는 좀 지지를 해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지금 2,700원 요 언저리 2,700원, 2,600원 요 사이 여기에서 한 3,400원, 3,500원 뭐 요 정도에 있어서의 트레이딩 관점 뭐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중국 쪽에 있어서 이걸 한다라면 오히려 반응이 없었던 애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반기에 중국 쪽도 이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면 호텔 신라 방한하는 중국행 관광객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호텔 신라라든가 아니면 면세점 쪽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오히려 반응이 안 나왔잖아요. 뭐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카지노 뭐 이런 쪽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과거처럼 돈을 많이 쓰거나 하진 않을 거겠지만 그래도 무비자로 있어서 입국을 할 수 있다라면 오히려 이런 쪽이 조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나는 뭐 엔터 컨텐츠 뭐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YG 엔터의 블랙핑크가 공연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럼 YG 엔터도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7만 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난 요거 좀 그렇고 좀 작은 거를 좀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YG 플러스 굿즈 판매라든가 뭐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공연 기획이라든가 앨범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YG 플러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늘었어요. 2월 달 보면. 그러면 지금과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 하단 자리 때 있죠. 뭐 한 4,800원 언저리 때 그 이하로 밀어주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모비데이즈랑 와이즈버즈도 주가 흐름 괜찮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 매각 이번 주 토요일 마감 시한 전에 또 타결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까요? 그냥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이쪽도 컨텐츠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차트를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도 차트는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친구 정말 매력적이다. 그런 것들은 좀 보여지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좀 빠졌어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단 자리대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 그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슈로만 따져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요 2,800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슈로 이런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요 2,800원 언저리대에서는 비중이 크다라면 손실 없이 좀 빠져나오고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2,800원이 넘어가게 되면 3,300원에서 한 3,500원? 그 자리대까지도 일단 자리대는 좀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치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2,8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이 언저리대에서 정고점권역에서 절반 이상 팔아라. 그리고 나머지만 요 3,300원에 3,500원 요 정도를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러한 노하우 꼭 함께하고 싶으실 텐데요. 하단 자막까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쪽 보겠습니다.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 쪽에서는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현대가 생산 라인을 전면 로봇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이와 함께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도 나옵니다. 전문가님, 로봇 쪽으로 매매를 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거든요. 여기서 전략을 더한다면요? 안 사요? 안 사요.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게 되면 어찌됐든 43만 원 언저리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밀려 내려왔고 25만 원대까지 26만 원도 깨고 내려왔어요. 일단 반등 시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밀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추세대를 지금 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럼 요 자리대를 넘어서야 돼요. 그 자리대가 27만 원대, 28만 원 언저리예요. 그러면 얘가 요 자리대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반등이 나와도 30만 원대 초반? 뭐 31에서 32? 뭐 그 정도 때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외바닥으로 치고 갈 수는 없어요. 이중 바닥을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저는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쪽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나 마찬가지예요. 유일 로보틱스도 요거 지금 요거 지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55,000원. 요거 깨지면 아마 폭삭하고 주저앉을 거예요. 요거 55,000원 깨지면.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면 요 55,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 나오게 되면 저는 길게 가져가는 것보단 챙기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못 올라가 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로보티즈도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요거 3만 원 깨지면 안 됩니다. 요것도. 그러면 얘네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나 이런 쪽은 올라가질 못했어요,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뭐 아진엑스텍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순환매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로봇 쪽 섹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일단 1차적인 시세는 기대감 그리고 상용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라면 그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이익이 잡히는 그 구간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실적이 잡히고 크게 늘어나게 되려면 전고체 필수입니다. 전고체 2027년부터 생산한다고 해요. 로봇 쪽이 움직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 나오면서 전고체까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전고체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차를 두고. 근데 지금은 한 차례 상승기는 끝났고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4월 달 들어가면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조금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갔다라면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섹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고, 로봇 쪽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순환매가 오늘 제일 빨리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순환매가 한번 나오게 되면 그때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유자가 계시다라면 일부 한번 끊어내주는 그런 전략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오늘 급등세를 보이는 클로봇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이제 최근 로봇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갔다라고 하면서 그 가장 큰 수혜를 클로봇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더라고요. 전문가님도 일부 동의를 좀 하실까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찌됐든 소프트웨어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공지능까지 겸비를 하겠죠. 근데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도 솔루션 쪽을 개발하고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 10월 달에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실적이 나오느냐? 일단 나오진 않고 있어요. 뭔가 매출이 늘어나느냐?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밸류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슈적인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게 된 10월 달에 상장을 했으면 그래도 보호예수라든가 이런 기존에 상장하기 전에 보호예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10월 달에 있으니까 6개월 차를 좀 보게 되면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이 될 것 같은데 요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요거는 좀 기업 공시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한번 뜯어봅시다. 공시를 좀 보게 되면 사업 보고서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찌됐든 일단 좀 증권 발행을 통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찌됐든 사채적인 측면은 없네요. 일단 사채적인 측면은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요거 사업 보고서를 좀 보기 전에 저걸 봐야 되는데 투자 설명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니까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보유예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하려면 신고가를 가려면 22,000원짜리대 안착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3만 원 언저리대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되는데 22,000원을 안착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든가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 버리게 된다라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이어지는 12시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고 재밌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미반도체에서 실적 가이던스 1분기에 대한 것을 내놓았는데요. 잠정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전년도보다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모두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단에 대한 전반적인 약세 때문인지 힘을 받아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기회 잡아갈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6,500억 24년도 오차율이 마이너스 14%였어요. 25년도에 지금 보게 되면 뭐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매출이나 이 부분들이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 6,500억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5,500억 줄어들었죠. 이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계속 좋아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혼자 단독으로 다 공급을 했어요, 장비를. 그러면서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주춤하기 시작을 했죠. 주춤을 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경쟁사가 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독식했던 부분들을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차익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를 봐도 삼성전자가 HBM 쪽에 공급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괜찮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삼성전자가 HBM4 공급을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거랑 똑같이 한미반도체가 과거에는 장비를 단독으로 공급을 했는데 경쟁사가 생겨버렸어요. 하나 쪽이죠. 경쟁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럼 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쟁해야겠네? 그럼 이익률도 떨어지게 됐네? 경쟁을 하니까 매출도 좀 줄어들 수 있겠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밀릴 만한 자리대는 아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좀 더 보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0만 원짜리 때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HBM 쪽에 있어서 공급 과잉 뭐 이런 얘기하면서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쪽이 조금 소외를 받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HBM 쪽보다는 레거시 쪽에 있어서의 반응이 더 좋기 때문에 이쪽을 매도를 해서 못 올라 있던 레거시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투자자분들 없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 거다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설마 이 자리 때 깨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진짜 깨고 내려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요 자리대 6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6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매물대가 두텁죠. 그럼 요 구간까지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윗자리대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도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추매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추매 타이밍을 잡아 드리겠지만 그래도 10만 원 위에서는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함께 얻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은데 못다한 이야기들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